이 피떡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뇌경색으로 바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제 귓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에는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태블릿 화면을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제 다리 혈관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 덩어리가 핏줄을 막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종아리 정맥에 생겼어요. 이게 떨어져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 뇌로 가면 뇌경색입니다.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멀쩡했으니까요. 아니, 멀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올해 67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고 또 소파에만 앉아 있어요? 좀 움직여요. 아까 산책했잖아. 1시간이나 걸었어. 그래도 온종일 앉아만 있으면 안 좋다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내 말이 맞긴 했습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았거든요. 특히 오른쪽 다리가요. 하지만 뭐, 제 나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걷고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유독 무거웠습니다. 왼쪽 다리보다 확실히 덜 올라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양말을 내려봤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봤더니 움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시 양말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냥 좀 부은 거겠지. 어제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씨 정수야, 너 요즘 걸음이 느려진 것 같은데? 그래? 별로 안 그런데? 이시 나도 느꼈어. 아까 오는데 뒤뚱거리더라.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너희도 예전 같지 않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무릎이 안 좋아서.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 후반이면 어디 하나 안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확실히 굵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니 딱딱했습니다. 여보, 다리가 왜 그래요? 응? 별로 안 그런데? 아니, 한쪽만 부었어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뭘? 좀 붓는 거야 당연하지. 나이가 얼만데?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새벽 2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돌처럼 굳어서 꿈틀거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불을 켰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종아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수 쥐 났어. 어디? 여기. 아내가 제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요. 너무 딱딱해요. 진짜 돌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좀 있으면 풀려. 하지만 그날 밤 쥐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은 좋게 앓은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서 종아리를 덮어줬고 그제야 조금씩 근육이 풀렸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꼭요. 생각해 보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큰 병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밥을 차려주면서도 계속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과 예약했어요. 2시에 가요. 야, 내가 예약하래? 당신은 안 할 거 뻔하니까 내가 했죠. 에휴, 괜히 호들갑이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니까.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놨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잖아.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큰 병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프다는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 다리를 진찰했습니다. 양쪽 종아리 둘레를 재고 눌러보고 피부색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으셨어요? 한 2주? 아니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의사 통증은요? 정수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밤에 쥐도 자주 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의사 혹시 최근에 장시간 앉아 계신 적 있으세요? 비행기 타거나 차 오래 타거나? 한 달 전에 부산 다녀왔어요. 차로 왕복 8시간 정도. 그때부터 증상 시작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혈관 초음파 검사 먼저 해야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의심됩니다. 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떡? 위험하다고?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의사가 제 종아리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대고 여기저기 눌러봤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혈전이 보이네요. 크기도 작지 않고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입원이라니요? 그저 다리가 좀 붓고 밤마다 쥐가 날 뿐인데 입원이요? 선생님,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멀쩡합니다. 입원까지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제 다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미 혈전이 꽤 커졌습니다. 이게 떨어져서 폐나 뇌로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입원 수속하세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걸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 나도 고집 부렸으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응고제라는 약을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는다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도 다들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도 혈전이세요. 정수네. 그렇다네요. 저도 그거로 3일째 입원 중이에요. 저는 폐까지 갔었어요. 폐색전증. 그럼 많이 위험하셨겠네요. 죽을 뻔했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실려왔거든요. 어르신은 다행히 일찍 오셨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며칠만 더 늦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갔고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몸이 신호를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진 것, 한쪽만 부은 것, 쥐가 자주 난 것, 걸음이 느려진 것,
다 몸이 저한테 보낸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다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제가 약해졌다는 걸, 아프다는 걸,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주치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어젯밤 어떠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약이 잘 듣고 있어요. 혈전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5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고, 퇴원 후에도 3개월은 항응고제 복용하셔야 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거기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어르신처럼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번 4일째 다리 붓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걸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저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요. 들어오며 여보, 과일 깎아왔어요. 고마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퇴원하면 매일 걷기 운동하래요. 하루 30분 이상. 정수 그래야지. 이제는 안 빼먹을게. 물도 많이 마셔야 한대요. 하루 2리터. 나 물 잘 안 마셨지? 커피만 마셨죠. 물은 거의 안 마셨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얼마나 함부로 다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시던 어르신이 먼저 퇴원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약 꼭 드시고요. 네, 어르신도요. 그분이 나가시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저처럼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뇨를 방치해서 발을 잃을 뻔한 분, 고혈압을 무시해서 뇌출혈로 쓰러진 분, 가슴 통증을 참다가 심근경색이 온 분, 다들 괜찮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아내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 병원 규정이래요. 퇴원할 때는 휠체어 타야 한대요. 에휴.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응급실 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실려온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원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요. 천천히 걸어요.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근데 나 많이 좋아졌어. 아내 그래도 조심해야죠. 저는 걸으며 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양쪽 다리가 비슷해졌습니다. 붓기도 거의 다 빠졌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제는 제 다리를 예전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제가 배신한 건가요? 오랜만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야, 정수야. 어디 아팠다며? 응, 다리에 혈전 생겨가지고. 피떡이야.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겨서 막힌 거지. 뇌로 가면 뇌경색 된대. 친구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네? 당연하지. 나 죽을 뻔했어. 저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리가 붓고 쥐가 나고 무거워졌던 증상들을요. 아, 나도 요즘 한쪽 다리가 좀 무거운데 병원 가봐. 진짜로.
나처럼 미루지 말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 운동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발목을 돌립니다. 누워 있을 때도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종아리를 주물러 줍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부지런해졌어요. 다시는 입원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다리가 저를 평생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릴 때도, 청년일 때도, 중년일 때도,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이 다리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 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왔었습니다. 어르신, 다리 불편하세요? 네. 요즘 자꾸 붓고 아파서요. 병원은 오래 다니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며느리가 자꾸 가보래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늦게 와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다리는 말이 없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다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가 맞겠네요. 이 다리가 언제든 다시 아플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다리가 저에게 신호를 보낼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제 삶을 끝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것도 압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제 다리를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부터는 잘 돌봐줄게.